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4년차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간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이 경력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동안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인테리어 포스터 사업을 동시에 했었는데, 뭘 어떻게 했었는지, 이걸로 얼마를 벌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이너라면 아마 또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마음껏 디자인한 무언가를 팔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뭣도 모르는 클라이언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같은 거 없이 야, 이게 멋있는 거야 놈들아, 뭐 소리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디자이너는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언젠가 그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나를 위한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그 머릿속 어딘가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대학교 동기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각계 업계에 있는 디자이너들 모아서 각각 어떤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을 파는 가게를 본인이 만들 건데 형도 한번 참가해 보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 어떤 그 창작의 욕구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흔쾌히 그러자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생은 당시에 이제 파워블로거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우연수집이라고 인테리어 꾸미기 관련한 글을 올리는 친구였습니다. 요즘은 아마 이 파워블로거 개념이 없어졌거나 약해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파워블로거가 되면 마케팅 관점에서 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꽤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마침 이 동생은 사업을 진행할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이미 구해놨었고 인테리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어서 상품만 이제 갖다 놓으면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꽤 이제 설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디자이너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각자가 개발한 상품을 보여주고 이제 피드백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떤 정답이나 또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 클라이언트가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야 뭔가 만들어 봐 뭐라고 하니까 정말 머릿속에 이제 하얘지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내 스스로 이제 가상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제 정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은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인테리어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자전거를 좋아했어서 자전거를 소재로 인테리어 포스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시안을 이제 스스로 만드는 동안 이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이쁜 것들은 많이 봐서 이제 눈은 높아져 있는데 정작 내가 만드는 것들은 훨씬 그런 것에 못 미치고 잠깐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다가도 다음날 다시 보면 별로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디자이너의 의견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때? 팔릴 것 같아? 처음엔 아무래도 서로 이제 나쁜 소리 하기 어색하니까 대강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다가도 야, 너라면 사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의외로 이제 솔직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자전거 포스터를 개발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었죠. 사실 제 이름으로 하진 않았었고 저의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떨지 정확히 몰라서 와이프 이름으로 했었던 건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 등록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는 양식 작성해서 내면 이제 바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돈은 따로 이제 들어간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세로라고 해서 세금 관련 이제 정부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이 사업자형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데 13만 원 정도 냈던 걸 기억합니다. 이건 매년 갱신할 때마다 13만 원씩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인데 그레이트 바이스클이란 상호명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오프라인 매장부터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산 소홀로 앞에 동기의 그 우연수집이라는 선물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 참여한 초기 디자이너들끼리 가게 안에 영역을 배정받아서 각자 꾸미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주제인 포스터이니까 자전거를 가져다 놓자라는 생각이 꽂혔습니다. 대강 제가 배치받은 곳에 사진을 찍고 어떻게 꾸며볼까 대강의 그림을 포토샵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강의 모형도였고 이거 들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타던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자전거를 검은색으로 칠했어서 그럼 뭐 주변을 블랙으로 다 꾸미고 포스터 그램의 컬러가 튀도록 배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몄습니다. 뭐 역시나 처음 가는 길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어떻게 세워서 지탱해야 하나, 또 높이가 안 맞는데 자전거 하단은 무엇으로 받치지, 뭐 기타 등등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예상 못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재밌었습니다. 예전 이제 학교로 돌아가 이제 야작하는 느낌도 들고 또 이때는 첫째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훨씬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 했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저의 포스터를 전시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의도였던 포스터를 돋보이게 하지 않는 목적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자전거 포스터를 하고 자전거를 가져다 놓은 다소 이제 1차원적으로 조금은 이제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은 좀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포스터는 이제 뭔가 감성적인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시 공간은 좀 뭐랄까요?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디자이너의 전시 공간에 비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한 부분도 조금 나중에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자전거 포스터를 전시하고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판매하기 전에 그 동기가 이미 다른 곳에 선물 가게 매장을 가지고 있었었고 지금 이렇게 작업했던 공간은 두 번째 가게를 이제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동기의 첫 매장에서 시험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손님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계속 이제 개선하고 했습니다. 포스터를 팔아보니까 단순히 포스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선물 가게에서 예쁜 것을 발견했는데 딱 보고 이쁘다 고까지 말씀하신 경험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보고는 뭐 이렇게 비싸 하시면서 그냥 이쁘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지갑을 열지는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저 역시도 보통 그러니까요. 이쁘다는 것은 매력의 한 부분인 것이지 단순히 이제 이쁘다는 것이 돈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사업을 하면 보통 초반에 겪는 실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쁘면 잘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이 이쁜데 왜 안 팔리지? 안 이쁜가? 뭐 이런 생각으로 변하면서 안 팔리는 원인을 이제 다각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디자이너에게만 중요한 이쁘고 안 이쁘고만 이제 따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제품이 이뻐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은 가격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이쁜데 가격이 싸면 훨씬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쁜데 가격이 비싸면 이쁘니까 가격이 비싸구나 또는 뭐 역시 비쌀 줄 알았어 내가 이 물건을 이쁘다고 생각한 판단이 맞았구나 비싼 것을 보면 말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럼 어쩌란 거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 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선물 가게를 방문한 사람은 보통 그냥 호기심에 들어왔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위치상 사랑하는 커플들이나 여성 고객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지갑을 열려면 적정 수준은 대략 만원대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떤 가정을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큰 회사라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전략을 짜는 팀이 있어서 기똥차게 분석하고 하겠지만 열악한 이제 사업 초보인 저로서는 그저 짐작하고 예상하고 부딪혀야 했습니다. 또 비슷한 물건이 인터넷에서는 얼마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면 대략 가격의 어떤 적정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원가도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쁜 것, 가격이 적정한 것, 그리고 뭐에 쓰는 물건인지 컨셉을 확실히 할 것, 뭐 이런 요소들이 제품을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전거 포스터가 이쁘다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팔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 저는 주로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나 젊은 커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 집안에 어떤 포스터를 걸거나 연인을 위해 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타겟에 맞는 자전거 그림을 만들고 또 무엇보다 프린트될 그 종이 설정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가게에 들어오면 1차로 그림을 보고 이제 또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은 제품을 만져보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뭔가 다르다, 뭔가 비싼 종이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보통 무게가 감성을 많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이도 정말 종류가 엄청 많고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 종이 좋다라고 판단하면 보통 가격이 높습니다. 여튼 이것저것 만지며 느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입 판화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종이가 보통 아주 얇은 어떤 종이를 겹치고 이제 말려서 만들어지는데 판화지 끝에는 이런 어떤 겹침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보기엔 꽤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손님이 구매를 할 결정을 했는데 이 포장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장의 주된 목적은 제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 제품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서 손님의 구매 결정에 더욱 확신을 주는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포장과 오프라인 포장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세 번째는 한 번 구매한 손님을 또 구매하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경우는 맛있으면 왔던 손님도 또 오게 되는데 사실 선물 가게에는 단골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이제 매일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구입하시는 손님에게 물건과 함께 간단히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좀 개설을 해서 벽에 걸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혼자 짜기도 했습니다. 액자를 같이 팔기로 결정한 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던 중에 액자도 같이 구매할 수 있냐고 문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액자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말은 쉬웠지만 신경 써야 할 아이템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뭐 포스터에 어울릴 액자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했고 가격 설정에도 예민해야 했습니다. 뭐 만약에 액자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보상을 준비해 줄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했고 액자와 함께 그림을 팔면 포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의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고객의 요구가 있었고 계속 이제 고민해 나갔습니다. 이제 팔아보자고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 액자 가게 발품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량 생산 체제였기 때문에 액자 자체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도매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마음에 맞는 한 곳을 발견했고 사장님과 이제 잘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불쌍하게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사업에 목숨 걸었다는 열정을 이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가격을 인터넷에서 이제 제일 싸게 파는 가격 대비 30-4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를 하며 발견되는 이제 불편한 점 등을 늘 체크하고 보완하며 이제 이어갔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회사 퇴근해서 집에서 만들거나 주말에 한꺼번에 만들어서 매장에 이제 납품을 하고 분명 몸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재밌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디자인 알바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한데 집에 와서 또 컴퓨터를 켜고 새벽까지 다른 일을 하고 쪽잠을 자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이러다 보면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사업을 하게 되면 피곤한 건 분명히 다르지 않은데 내 사업이고 내 일이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다르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사업의 전환을 맞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느 가구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교에 이 회사의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저의 포스터들을 이제 전시하고 판매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인테리어용 포스터이다 보니까 가구 회사와의 협업은 저에겐 이제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이 가구 전시 공간에 제 포스터를 여기저기 배치를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판매했던 포스터의 가격을 가구 회사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는 팔 수 없고 훨씬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구가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구입하는 고객에게 어느 정도 그림의 가치를 알맞게 책정하려면 기존 가격보다 많게는 이제 5배 이상 올려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제 상품을 사간 고객들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가격으로 같은 물건을 내놓으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액자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제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팔던 액자 대비 한 80% 가까이 정도 비싼 액자였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 가격을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 가격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판매 경로를 늘리고 하면서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판매량도 이제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가구회사에 납품을 시작한 지 한 4달 정도 될 쯤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 이제 오퍼가 와서 현재 저는 이제 여기 미시간주에 이제 오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제 포스터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다시 판매를 이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벌었냐고요? 뭐 지금까지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번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기간을 따져보면 사업자 등록을 낸 날이 2014년 6월이었고 제가 2016년 후반에 미국 이민을 와서 여기 2년 정도 됐네요. 처음 몇 달은 아예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느라 쓴 돈이 더 많았죠. 세금 계산서를 모아둔 것이 있는데 보니까 2014년 11월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매출이 생깁니다. 첫 달은 보니까 13만 4,400원이네요. 사실 뭐 이 금액도 그동안 조금씩 팔렸던 것을 한꺼번에 세금 계산을 하느라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달에 뭐 73,000원, 22,400원 나온 날도 있고요. 그러다가 28만원 매출을 찍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돈이 생기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제가 알기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었고 어떤 이유론가 제가 파는 포스터가 네이버 어딘가에 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확 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구회사에 입점한 후에는 다달이 매출 금액을 받진 않았었고 마지막에 그만둘 때 최종 이제 입금을 모두 모아서 받았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한 달에 평균 한 25만 원 정도 매출이 생겼던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모두 모아보면 대략 2년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재료비나 인쇄비 등등에 나갔으니까 제게 지금 남은 것은 일단 적어도 빚은 없고 재거품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것도 돈이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 중에 혹시 사업을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공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공부도 이제 조금은 하게 되고 디자이너로서 이제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때려치고 하시기보단 조금씩 겸업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업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고 올인하기엔 너무 위험한 변수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입니다.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본업보다 수입이 더 나아질 때 그때 전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지만 혼자서 사업을 잠깐 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